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 건데요. 바로 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게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원서 작성할 때도 리더십 관련된 에세이도 막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이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특히 힙스, 프린스턴에는 뭐 타이거스 리딩 타이거스라는 리더십 프로그램 따로 있고, 예일에는 더 예일 글로벌 Executive Leadership 프로그램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와튼에는 Wharton Executive Education, 뭐 맥너티 Leadership 프로그램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리더십이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리더십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라는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잘 정의를 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놈의 정의, 그놈의 리더십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저희 학생들도 저희 학부모님들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다시 교정을 좀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리더십이란 이게 아니다. 네. 이런 거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혹은 그냥 저희 학생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Human Intangible Characteristic 중에 하나이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학교들이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니까 놓고 하니까 저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니까 나도 리더십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접근을 하니까만이 조금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커먼웨어에서 여러 가지 섹션에서 리더십이라는 걸 작성하거나 보여줄 일들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좀 인디렉트 하겠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에세이에서 리더십, 아까 얘기한 대로 리더십 에세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액티비티 섹션에서 포지션을 적어주라고 해서 이제 네가 어떤 포지션인지 보여주라고 한다든지, 네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했던 활동을 적어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를 대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 리더십을 생각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포지션, 나 프레지던트였어, 나 리더였어, 내가 팀 이끌어서 했어, 이런 거를 이제 리더십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에릭쌤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의를 그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리더십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좋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더십을 정의하기 전에 학생을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저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주제가 되게 흥미로운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빌드업 과정에서 리더십이 그나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중에 되게 스무스하게 지원서에 녹여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추천서에서도 이제 이런 리더십이 언급이 많이 되고, 또 학교를 알아보면서 이제 학교 서칭을 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뭐 leadership, equality, 뭐 inclusive, 뭐 아니면 initiative, innovation,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힙스의 인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비나 힙스의 인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5가지로 이제 리더십을 정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하나씩 한번 파고 들어가서 어떤 리더십의 종류가 있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파악하면은 내가 그 강점을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파악해서 그거를 위주로 좀 밀고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리더십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추구할 수 있는, 혹은 많은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리더십인데, 이제 transformative leadership이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확장성을 추구하는 리더. 네. 무언가를 하나를 시작하고 나서 그거를 스케일 업 한다고 하죠. 클럽으로 시작해서 그게 사이즈가 일단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럼 거기 안에서 글로벌하게 아니면 로컬리, 리저널리 좀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하던 활동을 좀 리저널하게 활동을 한다든가, 좀 지역에서 하던 맞아요. 거를 인터내셔널 레벨로 끌고 간다든가. 맞아요. 리더십. 규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members, number of participant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transformative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리더십, 본인이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거를 밀고 가고, 나중에 커먼엠이나 이제 에세이에서도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 이니셔티브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해서 뭔가 이렇게 awareness를 알려서 이제 involvement를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하나로 정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정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한정된 게 너무 한정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셔널로 좀 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액티비티 리스트 안에서 그 150 캐릭터 안에 achievement나 recognition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쵸. 1차적인 건 숫자로 이제 대부분 쓰는데 그게 더 straightforward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significant한 어떤 achievement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transformative한 leadership은 처음에 몇 명의 멤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50명, 100명이다 라고 하면 오 이게 되게 커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사이즈만 커졌다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responsibility도 따라오고 3명이었다가 50명이나 100명으로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도 실제로 많이 필요하죠. 맞아요. 이끌어가는 힘도 조율을 맞아요.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transformative leadership.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네. 리더의 인재상인 것 같고 첫 번째가 많은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attempt를 하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고 두 번째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극소수 혹은 많이 없는 유형인데 근데 이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해요. 서번트 리더십은 약간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네. 애매하네. 왜냐면 이제 용어라는 게 실제로 있는 용어를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는 용어일 수도 있고 제가 넣은 용어일 수도 그쵸, 있는데 전 솔직히 그런 거 찾지 않아요. 그냥 제가 유형을 찾아보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노예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없고 servant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인 뭐 노예 이런 뜻인데 도와주는 거죠. 서포터. 그쵸.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면 모순적이죠. 네, 약간 그 상반대. 이름 자체가 왜냐면 리더는 내가 이끄는 건데 서번트라는 거는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뒤에서 해주는 느낌이니까 좀 맞아요. 근데 그거예요. 뒤에서 서포팅하는 리더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막 앞장서서 내가 그 트로피를 받아야 되고 모든 이름에 내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유형이 아니라 그냥 많은 친구들이 내가 만들었던 클럽이라든지 오르게나이제이션 프로젝트에서 각자가 맡은 파트에 잘하고 각자가 다 pieces of pie를 좀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만큼 우리 멤버들도 이 프로젝트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으면 좋겠다.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네. 이타적인 학생들이 많이 이런 걸 하겠네요. 남들을 도와주고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타적이고 욕심이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인 어치먼트의 욕심보다는 야망이 막 있고 네. 이런 거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냥 으쌰으쌰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런 친구들. 근데 없지 않아요.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더십도 되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서 요렇게도 빌드업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요 두 번째 용은 오히려 본인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너 그걸 리더십 아니야 해서 오히려 빌드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그러니까 막 같아요. 예를 들어 책을 썼는데 왜 너 이름이 처음에 안 써 있고 혹은 왜 이거를 그냥 너네 오르게나이제이션 이름이라고 해? 그러면 너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거를 물론 그게 중요할 때가 있고 저는 근데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게 이 친구의 성격과 성향을 판단하고 나면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ieces of information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하나만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추천서든 어디서든 PS든 그런 게 뭐든. 뭔가가 안 보여지거나 아니면 뭔가 제대로 어떤 harmonious한 어떤 symbiosis,가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애매하고 뭔가 찝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모르시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 학생마다 다를 수 있는 게 그 학생이 뭐 PS나 다른 곳에서 보였던 트레이트 자체가 뭐 추천서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타적이고 남들 돕는 거 좋아한다라고 했으면은 그런 액티비티스에 본인이 꼭 프레젠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리더십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ubject for discussion이긴 한데 예를 들어 근데 나는 이게 repetitive 한 거 아닌가 이렇게만 보여주면 좀 문제가 아닐까 내가 이타적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또 이타적인 걸 하면 그건 좀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 혹은 좋아하지 않은 거를 좀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블릭 스피킹을 못해. 그럼 퍼블릭 스피킹을 근데 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이런 거는 극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타적인 성향이 원래부터 있고 너무 잘해. 그럼 이거는 굳이 버리면서까지 내가 다른 리더십을 습득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친구에 맞는 결을 찾아서 그거 안에서의 빛을 좀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도 꽤 좋습니다. 되게 좋고 동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피스. 원피스요? 많아요? 네. 원피스를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원피스의 어떤 그 작가의
작가의 의도를 보면 친구가 물론 능력적으로 막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캐릭터인데 굉장히.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대단한 이 해적단들 안에서 해적 왕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servant leadership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나는 남들을 어떻게든 내 동료를 끌고 위해서 가. 나는 죽을 수 있다. 내 동료가 나만큼 더 중요하고 내 동료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싸울 때 막 내 뒤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동료들이 엄청 많. 약간 그 어벤져스에서 갑자기 네. 막 다 통째로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아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도 떠오르네. 네, 맞아요. 그런 캐릭터. 느낌으로 저는 되게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예시가 원피스 만화로 풀어졌지만 근데 그만큼 좋은 예시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남들을 굉장히 도와주는 이타적인 리더십. 되게 사랑받는 캐릭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해프고 이렇게 진지해 보이지 않고 그런데 너를 챙겨야지. 어. 약간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고 막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그렇죠. 좀 많은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호구 아니냐, 어. 네가 너무 다 내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걸 실제로 좋아하고 의미를 찾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확실하게 챙기고, 그러니까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가장 센 애를 루피가 안 싸우고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자기가 싸워. 팀원을 믿어주는 거. 다른 팀원을 이제 다른 걸 할 때 믿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정하는 친구 혹은 그런 분위기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서번트 리더십도 저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빌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었고 또 세 번째 리더십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유독히 제가 봤을 때 제 스파이크를 도와줄 수 있는 리더십. 그게 이제 polymathic leadership이라고 해서 다재다능한 리더십이긴 합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그냥 걸까요? 다양한 리더십을 전 되게 존중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polymathic leadership을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풀기 좀 힘든 문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이 분야에 정말 천재가 푼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필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로 융합을 해서 이 지금의 컴플렉스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문제점 하나는 SAT였고 예전에 그 SAT를 풀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교육 안에서 SAT라는 시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 시험에 너무 돈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다 생각해서 아깝다. 이건 너무 이 시간 동안 뭔가는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교육적으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IT를 융합을 했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psychology 뭐 이런 여러 가지 에스펙트를 가지고 SAT 특허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특허를 만들면서 개발까지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아트 클럽인데 뭐 아트 클럽에서 미술 학생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전공에 있는 학생들까지 데려와서 프로젝트를 막 같이 해보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MIT가 이노베이티브한 이유도 많은 친구들이 방 하나 걸쳐서 혹은 방 옆방에 다 있기 때문에 MIT가 그렇게 애초에 자기 학교를 설계한 이유도 다재다능한 혹은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문제점을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관점들을 다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런 그래서 리더.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한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제가 혼자 좀 하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분야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을 보면 그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도 이 친구의 문제점을 제가 폴리매틱한 리더십을 응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가지고 리더십을 세팅하는 것 같아요. 컨설팅의 가장 좋은 리더십은 제가 봤을 때 폴리매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스킬셋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노베이티브한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이런 리더십을 보여줘도 너무 좋죠. 본인이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문제를 맞아요. 해결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좀 polyethic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빌드업 해도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 보편적인 스케일업이 아니어도 이거는 충분히 리더십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리더십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리더십은 adaptive leadership. 적응형 리더십이네요. 맞아요. 순간 판단이 조금 빠르고 액션이 조금 빠른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이거 했어 그러면
아 맞다 이런 친구가 아니라 너 이거 했어 그러면 이미 그거 하고 플러스 10개 더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판단이 빠르고 행동도 빠른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adaptive leadership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막 다음 단계를 막 미리 막 생각하고 이끌어 나갈 수 맞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좀 잘 아는 친구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메일을 한 10개 보내자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순간 판단이 좀 빨라서 이미 다른 분야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 교수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메일을 다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되게 빠른 거죠. 순간 대처가, 상황 대처가. 굉장히 이를 어댑티브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 대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상황 대처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 안에서 뭔가 머뭇거리고 뭐 헤지튼하지만 대부분은 예를 들어 이제 저희 학생 중에 자기가 만든 클럽을 나온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순간 판단이 있는데 근데 아깝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 모든 걸 다 놓고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인데 더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거겠죠. 다음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순간 판단을 좀 잘하고 거기 안에서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이런 adaptive leadership을 많이 보여주면 좋죠. 약간 눈치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눈치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그 눈치 안에서 자기의 어떤 이런 그 뚝심도 써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 그거 되겠어 하는데 본인이 탁 판단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안 돼도 거기서 learning 하는 게 많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성숙미도 또 있는 친구들. 왜냐면 adaptive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emotional한 intelligence도 같이 겸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 했을 때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안 되는 이유를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어떤 흥미와 성장을 또 기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뭔가 안 됐어. 그래 근데 안 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거 안에서 오히려 안 됐다라는 게 내 탓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근데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점프하는 친구들 있죠. 굉장히 약간 성숙한 리더의 맞아요. adaptive leadership이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리사 프로젝트를 다 무산시키고 지금의 맥칸토시로 스위치했잖아요. 그쵸. 그게 얼마나 비싼 프로젝트였는데 그만큼의 과감도 있었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물론 내가 2, 3년을 준비했어. 그럼 일단은 내놓을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바로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되게 힘든 능력이죠. 그래서 adaptive leadership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전 되게 부러워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맞아요. 능력인 adaptive leadership에 있었고 마지막 그럼 5번째는 어떤 리더십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가장 극소수가 가장 극소수가 네, 가장 가면 이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네,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는 마지막 리더십 상인데 이거는 메타 리더십이라고 해서 leadership of leader이라고 하죠. 리더들을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얼마 전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맞아요. 그 사람이 각계 분야에 있는 제일 똑똑한 천재들 재능들만 모아가지고 이거 한 게 대단한 거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런 맞아요. 재능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또 제가 말한 다른 리더십이 없냐? 아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폴리매틱하고 뭐 하는데 뭐가 더 뛰어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안에서 나머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보여지면 되는데 이제 이런 메타 리더십 같은 친구들은 저도 많이 없었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 한 10명? 몇백 명이었었으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진짜 네트워킹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싸. 인싸이면서도 근데 거기 안에 프로페셔널리즘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인의 그 네. 퀄리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맞아요. 컨택해봤고 관계도 잘 쌓아놨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리더들이 각자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딱 잡아서 하나의 골 세팅을 가지고 리더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가운데 리더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나 맞아요. 혼자 해도 되는데 맞아요. 그래 내가 너 믿고 간다 너니까 사실 나 혼자 해도 되는데 그 정도를 설득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이 이제 진짜 정말 열심히 엄청난 도전을 하는 허슬러죠, 사람이니까. 허슬러. 근데 이 사람은 메타 리더십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물론 메타 리더십이 있으면 그러지 않죠. 그렇죠. 애초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겠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리더십이 다 개개인의 맞춤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다 해도 메타 리더십이든 뭐 폴리메틱 리더십이든 서번트 리더십이든 그 리더십 밑에 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다른 리더십들이 저는 있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전체 5가지의 리더십이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 안에 내가 가장 내 성향과 성격이 딱 맞는 리더십을 하나를 딱 잡아서 빌딩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스파이크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 스파이크랑 리더십이랑 연관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시너지를 얻어서 대단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걸 뭐 5가지로 나눴다는 게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것만 하세요가 아니라 맞아요. 당연히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5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이 5가지 중에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좀 트레이트를 찾으면 맞아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본질은 내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조금만 딥다이브를 해보면 결코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만으로 정의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서를 준비할 때도 보편적으로 준비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가 다가 아니고, 그래서 유니크니스나 인디비주얼리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번트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또 거기 안에서 내가 이뤄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지도 중요한 거니까 그게 진짜 중요해라고 하면 지원서를 안 해보셔서 모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으로 다 녹여내야 되는 것들이고 에세이로 녹여내야 되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살짝 추천서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면들이 많아요. 지원서를 준비할 때 그냥 보기 좋고 맛 좋은 것만 가지고 왔을 때 되게 멋있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눈, 코, 입 다 따로 갖고 왔는데 딱 봐니까 되게 멋없는 얼굴이 됐잖아요. 그쵸. 원빈의 눈, 네. 뭐 차은우의 코, 뭐 네. 장동건의 입 그 이렇게 진짜 해도 이상하거든요. 정말 이거 뭐야? 저 사람 되게 못생겼는데 혹 뭐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에세이에서 좀 힌트를 준다고 느꼈던 게 이제 뭐 컨트리뷰션이나 너가 살면서 너를 레슨 가르쳐줬던 뭐 경험을 써봐라고 할 때 옛날에는 너에게 가르침을 줬던 경험을 써봐라고 했다면 요즘은 힌트를 주더라고요. 괄호를 치고 그게 꼭 학교 공부가 아니어도 되고 뭐 스쿨 공부 아니어도 되고 뭐 공부로부터 온 거 말고 어떠한 거든 너에게 레슨을 줬던 거를 써봐. 답답한 거죠. 그쵸. 힌트가 아니라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리더십도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면 꼭 그 프레지던트 누구 이끌었던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 이제 리더십이 아니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트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원서라는 과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얘네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이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나에 대한 성향과 성격을 미리 파악을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할 수 보여주지 있다고 못한 생각하고,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지원서라는 되게 중요한 이 한 큰 부분을 조금은 쉽게 다가갔다. 근데 다시 돌고 돌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근본적인 것들 막 리더십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컨설팅이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학생을 하고 선생님도 컨설팅을 할 때 학생이 들었을 때는 되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서의 과정이 되게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거. 그렇죠. 저는 큰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이 친구의 성향과 성격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맞추는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지금 엄청난 성과 낸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친구도 하나의 리더십을 저희가 딱 세팅해서 들어갔는데 그만큼의 성과는 없다. 이 정도의 성과는 거의 최고의 성과다. 근데 저는 이제 누르고 있죠. 이 친구의 이제 자만심과 이런 것들을 누르고 있고. 한다.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면 내가 대단한 성과를 냈지만 그거는 너한테 되게
대단할 수 있겠지만 지원서는 아주 객관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뜨고 관점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난 아직도 멀었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떠한 성과를 냈다 해도 방금 얘기한 친구도 자기가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에 냈던 성과에서 다 냈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에릭 선수님 빌드하는 모든 성과를 내가 다 했다. 아니 이제 반 왔어. 미안해 내가 말 못한 게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이 친구도 살짝 멘붕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대단한 친구는 더 많고 세상은 더 크고 대단하다라는 정의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부터 오는 거거든요. 리더십이란 게 그런 거죠. 내가 리드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맞아요. 그 사람 리더로 생각해주는 게 사실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지금 제 책에 써 있는 한 부분을 조금 건드린 거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 나와 이러지만 언젠간 나옵니다. 거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 제가 봤을 때 좀 정의를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못다한 뭐 리더십에 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에릭쌤의 책에서 또 보기로 하고 네. 오늘 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